자, 이어서 뉴스 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경제계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통계뱅크 이경만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수소산업 관련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수소산업을 많이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뭐 대기업 등에서, 현대차 등에서 기업들이 수소차 생산 등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좀 전망이 이제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소차 등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 수소차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통계가 또 있을까요? 제가 이게 이 통계를 보고 네. 야 이게 우리나라 어떤 수소차라든지 수소 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수소 관련된 뭐 정부라든지 또 기업에서 투자를 하거나 또 뭐 저 개인들이 주식 투자할 때 이 통계를 꼭 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자, 일단 저 그래프에 보시면 주요국 분야별 수소 기술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 6가지 기준으로 이제 미국을 기술 수준 100으로 할 때 네. 보시면 우리나라 생산 관련된 점수가 62.5점입니다. 네. 가장 아래쪽에 이제 그렇죠. 제일 어두운 색깔이 우리 한국이고요. 예. 그 위에가 일본, 예. 그리고 중국, 독일 예.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수소 저장 관련된 기술은 85.8. 네. 그다음에 운송은 71.5. 뭐 연료 전지하고 모빌리티 분야는 그나마 좀 90점이 높네요. 좀 높습니다. 네. 근데 그 위에 있는 일본 보실까? 일본은 운송, 충전, 모빌리티, 연료 전지 전부 다 100점이 다 넘습니다. 예. 오히려 미국보다는 더 기술 수준이 앞서 있습니다. 정말 일본은 저렇게 어떤 수소 관련된 기술을 미국보다 앞서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60점대 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소차를 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산과 저장, 운송 부분에서는 특히나 많이 뒤처져 있고요. 예. 이 통계를 보면 사실 일본이 수소차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예. 더 자세한 통계가 있을까요? 예. 정말 저 앞선 통계에서 보듯이 일본은 이미 그 수소 관련된 특허에 있어가지고 아주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1등입니다. 네. 21년에서 20년까지 이제 특허를 모은 것인데 우리나라는 약 한 11,000건 있는데 일본은 34,000건이 넘습니다. 예. 뭐 중국도 한 2만 건, 그다음에 미국이 13,000건 정도 불과할 정도로 아주 일본이 이 분야는 거의 좀 압도적으로 네.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크기만 봐도 그냥 한눈에 보이네요. 예, 완전히 이제 예. 압도적인데 예, 그렇다면 수소차는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통계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뭐 한때 현대차가 수소차에 대해서 엄청 드라이브를 네. 걸었었죠.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성성이 있겠냐.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이상 뭐 수소차 아마 제너시스를 수소차로 만드는 네. 그런 프로젝트를 중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또 파급 효과가 크니까 예.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파급 커가지고 다시 이제 뭐 하겠다라고 이제 했지만 사실상 자 수소차 한번 볼까요? 네. 저기 차량 연료별 누적 등록 대수입니다. 이걸 소위 친환경 차량인데 네. 자, 자, 하이브리드 차가 압도적입니다. 예, 네. 사실 미국도 하이브리드 차가 압도적입니다. 전기차보다는 현재 우리나라가 23만 대 지금 보급돼 있고 수소차는 겨우 한 2만 대 네. 정도 되어 있지만 전기차는 23만 대, 하이브리드 차는 90만 대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보급되어 있는데 수소차는
이제 한 2만 대 보급되는 네. 그런 실정입니다. 네, 저도 사실 5년 전에 그 차를 바꿀 때 하이브리드 차를 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전기차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고 5년 예. 전이면은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있던 내연차보다는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하이브리드 차로 바꿨는데 음. 지금까지는 이제 상당히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소차는 상당히 적고요. 그 수소차가 보급이 되려면 아무래도 수소 연료 그 충전 인프라가 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현황이 어떨까요? 이제 그 19년도에 정부에서 뭐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아주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네. 뭐 수소 승용차도 22년까지 약 한 6만 5천 대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수소 그 충전기도 약 310대를 보급하겠다. 2040년까지는 뭐 전국에 1,200대를 보급하겠다라고 했지만 현재 210대가 고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소차를 사더라도 충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수소차가 과연 성산이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군요. 그 미국 같은 주요국에서는 지금 수소차 인프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알 수 있는 통계도 좀 있을까요? 네, 역시 미국도 우리하고 처지가 비슷합니다.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세계 주요국의 수소 충전소 구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1년 기준으로 이제 한 건데, 그때 21년도에 69군데이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210대라 그랬죠. 의외로 미국이 상당히 적네요. 그렇죠. 예. 예. 미국, 일본도 137곳에 불과합니다. 예. 뭐 독일, 뭐 중국, 전 세계적으로 아직 수소차 충전소라든지 인프라가 거의 그냥 뭐 시작도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중국은 뭐 워낙에 땅덩이가 크니까 네. 뭐 지금 저 정도라고 해도 사실상 뭐 면적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현저하게 적은 거고요. 그렇죠. 예, 일본이 이제 조금 앞서고 있긴 한데 음. 미국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럼- 미국이 이렇게 특히 뒤떨어져 있는데 미국은 왜 그런지 이유가 있을까요? 이 역시 그 통계 그래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우선 미수차 인프라가 결국 이제 뭐 수소 관련된 산업이 성장하려면 관련 인력들, 전문가들, 뭐 기술자들이 막 배출돼야 되는데, 자 보시면 미국 친환경 자동차 인력 현황입니다. 우선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 19년 기준으로 22년도에 대폭 올랐습니다. 예, 인력이 거의 뭐 한 3만 5천 명,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또 한 3만 명대로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또 한 12,000명 정도 있지만, 자 수소 전기 분야는 얼마였죠? 거의 제로에 가깝네요. 막대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예, 예. 뭐 33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미국에서는 수소차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다 볼 수 있고, 앞서 봤듯이 뭐 수소차 충전 인프라도 없고 지금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예, 수소차의 그냥 미래에 대해서 네. 상당히 이제 불안정하게 불투명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은. 음. 그런데 앞으로 수소차가 상당한 규모로 보급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와 관련한 통계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자료 때문에 우리 뭐 전국 당국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뭐 투자자들이 이제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세계 수소차 판매량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22년에 3만 4천 대, 25년에 19만 대, 27년에는 이제 38만 대, 23년에는 이제 86만 대가 이제 보급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년에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 보급됐는지 모르시죠?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글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30년에 87만 대 보급된다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2030년에 예. 네, 지금 뭐 그런데 전기차는 이미 작년 기준으로 1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예상치를 훨씬 더 넘어섰군요. 아니 이제 전기차가 그렇고 네. 전기차는 이미 1,000만 대를 넘어섰고 예. 수소차는 이제 22년에 겨우 3만 대 보급돼 3만 대. 아, 네. 전기차는 1,000만 대 보급됐지만 수소차는 겨우 이제 3만 대 좀 넘어섰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전 세계는 전기차로 완전히 그냥 멀찌감치 달아난 그런 상황이고 이미 충전소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 모든 것들이 이제 수소는 다 뭐 기술 개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게 수소차에 대한 뭐 정책 그 뭐 어떤 발표라든지 또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오판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래프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어필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수소차의 실정이 이런데 앞서 이제 세계 수소차 판매량 전망에서는 30년대 86만 대 가까이 이제 보급이 될 것이다라고 예. 예상치란 말이에요. 예. 과연 이게 가능은 할까요? 제가 보면 불가능합니다. 예. 오히려 이럴 때는 수소차가 86만 대 공급돼 있을 이때는 전기차가 아마 한 압도적이겠죠. 8억 대는 예. 보급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 세상은 전기차 중심의 플랫폼이 작동하지 수소차가 들어설 일은 사실 별로 네. 없을 겁니다. 이때쯤 되면 뭐 내연기관차는 아예 이제 그렇지. 사라졌을 예, 것 예, 같기도 예, 하고요. 예, 네. 예. 자, 이렇게 수소차 보급률이 급증하는 통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됐던 자료입니다. 예. 이 보시면 이제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네. 이것도 정말 국민들을 이렇게 그 어떤 판단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전체 중에서 예. 전기차가 68.4%인데 예, 예, 수소차가 못지 않아요. 예, 예, 52.7%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통계를 보면 야 이렇게 수요차 급증이 저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네. 이렇게 오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아까 봤듯이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미 전기차가 한 40만 대 보급이 됐었고 수소차가 이제 한 3만 대 정도 보급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수소차가 작은 범위에서 조금만 성장해도 52% 성장하는 것처럼 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절대 수가 작기 때문에 네.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보급돼도 이렇게 52.7%까지 보급됐다는 어떤 단순한 수치만 이렇게 보일 뿐입니다. 예. 예.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예. 실상에서 보면은 그렇진 않고 하이브리드 차는 117만 대예요, 지금. 그렇죠. 예, 네, 예, 22년 예. 기준으로요. 예. 그러니까 그 수요차가 3만 대인데 거기서 그냥 15,000대 늘어나면 50%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겨우 뭐 3만 대에서 4만 5천 대 된다 손 쳐도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라든지 국내에 어떤 미치는 영향은 정말 미미한데 예. 다만 그 수소차 어떤 증가율은 52.7%라 이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이런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통계인데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오판하게 만드는 글쎄요, 약간 그런, 이건 통계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냥 숫자는 맞지만 네. 그러나 어떤 거기에 깔려 있는 산업적 백그라운드는 잘 모르니까 예. 정말 오판하기 쉬운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통계를 볼 때 예. 그냥 숫자와 그래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 그렇지. 이런 예. 것들을 그 기준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보고 네, 그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 관련된 그 어떤 모수가 뭔지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봐야지. 이것만 보고 네네. 야 앞으로 수소차 투자해야 되겠구나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수소 경제 시대를 이제 앞으로 대비해서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사실 그동안 많이 해왔었는데 네. 지금 어떤 통계가 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그 19년 또의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수소 경제 뭐 활성화하겠다 네. 하면서 뭐 대기업들 간에 또 그 수소 경제 뭐 경제 이행 뭐 기본 계획이라든지
하면서 국내 어떤 대기업들이 엄청 투자를 하기 예,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수소 시장으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이제 키우겠다라고 예. 이제 활성화 정책을 펴기도 했었죠. 그때 이제 그러면서 20년대에는 그 뭐 수소법을 제정해가지고 세계 네. 처음으로 그래서 굉장히 드라벨을 걸다 보니까 SK 같은 경우는 18조 원, 네. 예. 그다음에 현대차는 이제 11조 원, 뭐 포스코 10조, 롯데, 두산도 막 6조, 5조씩 이렇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 어떤 기업들도 아까 봤던 그 어떤 통계 그걸 보면 당연히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겠죠. 네. 예. 그리고 정부에서 사실 뭐 수소 사업 육성하자라고 하면 대기업들은 어느 네. 정도 이제 발 맞춰서 갈 수밖에 그렇지. 없는 게 예, 또 현실이기도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수소 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만한 성과와 열매를 맺으면 다행인 건데 글쎄요, 소가리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 예, 이 같은 통계도 있을까요? 예. 제가 제일 처음에 봤던 저는 그 통계를 보고 야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 잘못 담그면 큰일 나겠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역시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소가리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부 계획에 맞춰가지고 기업들은 다 준비를 해왔는데 수소 발전량 목표치를 2030년 49 TWH 수준에서 29, 즉 절반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수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대폭 축소되고 또 정부의 어떤 후속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정말 이게 투자했던 우리나라 수소 그 투자 기업들이 굉장한 소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래프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SK가 가장 높았고요. 18조 원이었고 예. 그 다음으로 뭐 포스코, 현대차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수소 발전 규모가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당시 이제 투자를 많이 했던 이제 대기업들이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네, 예. 그런 상황인 거군요.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엊그저께 이 뉴스를 봐서 좀 의아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수소차 점유율이 1위라고 했어요. 그렇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수소차도 가능성이 있구나, 현대차가 앞서가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예. 이와 관련한 통계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통계도 정말 아주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을 착시하게 만드는 네. 아주 대표적인 통계입니다.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이제 수소차 점유율이 56%, 세계 1등, 도요타가 22.8%, 뭐 2등, 뭐 혼다가 1.9%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수소차 보급 대수가 네, 워낙 적으니까. 워낙 적은 가운데서 네. 현대차가 아까 한 3만 대 보급됐다면 뭐 현대차가 거기서 한 뭐 절반 정도 뭐 한 6천 대 정도 이렇게 보급하고 나머지 이제 혼다가 또 뭐 한 5천 대 보급한다 할 때 15,000대만 보급해서 세계 1등이니 예. 그리고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사실 수소차 관련해서 뭐 특허라든지 기술 개발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긴 했는데 그렇지, 그래도 현대차 자체적으로 뭐 좁은 시장이지만 점유율 네. 1등은 의미가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은 그 도요타가 사실 자동차 세계 1등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 수소차 가지고는 그 성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혼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미 전 세계 어떤 자동차 산업이나 산업 생태계의 어떤 소비 문화 이것들은 전기차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수소차가 이런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산업이 무슨 뭐 50년 뒤에 100년 뒤에는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전기차 시대로 이미 모든 것들이 지나가 버리는 상황에서 네. 이 현대차가 무슨 뭐 3만 대 만들어야 무슨 성산이 있겠어요? R&D 비용이나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혀 사실 의미가 없는 세계 1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기술이 압도적이지만 네. 수소차 시장에 이제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예. 더 이상 뭐 예. 생산이나 이제 개발을 이상은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봐야 봐도 되는 무방하죠. 걸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 이 수소차 관련 회사들의 주가 실적도 사실 그닥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와 관련된 통계도 좀 볼까요? 그러니까 그 2019년도 이제 정부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하면서 21년도 이제 특히 그 수소 정책 관련된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네.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49% 이제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도 24% 그야말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2년 들어서 가지고 앞에서 봤던 모든 통계를 감안하면 그야말로 22년 그때 21년에 이제 오르고 난 뒤에 22년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계속해서 하락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시에 21년에 수소 정책 관련 수혜주고요. 그렇지.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가 않군요. 그렇지.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의 어떤 그 수소 관련된 뭐 어떤 저 수요도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또 네. 정부에서 그렇게 현재는 이번 정부는 뭐 수소 경기에 대해서 그다지 뭐 크게 무슨 관심을 두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네. 그때 당시 올랐던 뭐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일진 뭐 하이솔루스라든지 그들 전부 다 주가가 뭐 7만 원대까지 6만 원대에서 네. 3만 원대로 다 절반으로 그냥.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래프가 21년도에 급등한 수소주고요. 그렇지. 자, 예. 그다음 그래프 보여주실까요? 이후에 22년도에 반대 상황입니다. 네. 네. 작년에 수소 슈퍼에크 이후에 수소주의 주가 흐름인데 음. 정말 다 마이너스로 다 돌아섰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나 그다음에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민감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계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앞서서 21년도에 상하 프론테크 49%까지 올랐었는데 지난해 마이너스 33%로 하락을 했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진하이솔루스도 21년도에 24% 급등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대로 마이너스로 그렇지. 떨어졌네요. 예, 네. 예. 다 지금 반대로 돌아선 예.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쯤 뭐 수소차 관련 기업들 상당히 좀 소가리를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투자했던 사실 우리 이제 개미 투자자들 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상당히 실망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통계를 보고 다들 이렇게 투자를 결심을 했을까요? 예. 그 수소 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 관련된 통계가 한국과학기술 평가원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자, 2016년에 수소 연료전지 시장 규모가 1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30년 되면 이게 41조, 그야말로 한 40배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해가지고 30년까지 겨우 14년인데 14년 동안 40배의 시장이 커질 거다. 정말 이 또한 그 오판을 일으키기 정말 쉬운 그런 통계인데 아마 이게 이제 국책기관은 통상적으로 어떤 청와대나 그 정부의 정책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통계를 아마 생산하고 발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통계만 보면 이게 수소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또 기업들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판을 하게 만드는 통계죠. 네. 예. 사실 이제 수소차 산업을 키우겠다 했을 때 그 수소차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예. 논란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렇지. 예. 그 부분이 아마 이후로도 정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수소 관련된 어떤 그 시범적 사업을 거기에 이제 어떤 평가 요원들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한번 큰 꺾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뭐 수소폭탄처럼 막 터지지 않는 이제 기술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뭐 수소차 그 충전소 생기면
폭탄을 하나 옆에 두는 게 아니냐 하는 예. 어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수소 인프라가 보급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처음에 봤던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수소 관련된 기술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너무나 그 어떤 열세에 있는데 네. 그것을 우리가 일시에 극복하고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뭐 차를 뭐 몇만 대 생산을 한다 해가지고 그게 과연 R&D 비용이나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차 자체도 수소차는 이제 안 된다, 생산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제네시스 수소차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뭐 중형차에서는 수소차가 일부 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소 선박 대형 네. 수소 선박이라든지 또 수소 발전기 분야는 어느 정도 생산 있지만 수소 성용차 분야는 나는 생산이 없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은 수소차에 관련해서 이제 R&D 투자 개발이나 이쪽 관련 이제 산업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보이겠네요. 그렇지.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뭐 그 기술에 대한 캐치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 세계의 어떤 모든 산업 생태계나 어떤 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전기차로 가버렸는데 네. 그 수소차가 언제 따라가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이제 천만 대 보급돼 있고 지금도 작년도 전기차가 한 800만 대, 네. 800만 대 생산이 돼 가지고 이제 팔렸는데 뭐 올해는 거의 뭐 한 1,300만, 1,500만 대 다시 이제 보급되는데 수차는 이제 겨우 3만 대 보급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가지고는 아주 도저히 전기차의 어떤 성과를 따라갈 수 수가 없습니다. 없다. 예. 그러니까 전기차도 지금 충전 인프라가 이제 음. 구축이 되지 못했다, 많이 부족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수소차가 이렇게 이제 점유율이 워낙 적다 보니까 수소 충전기를 늘릴 뭐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이제 쉽게 뭐 나오진 않겠죠. 제가 볼 때는 일단 국민들이 이게 수소폭탄 옆에 이렇게 두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수소차 충전소를 아마 전국에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소 산업 관련해서 오늘 전반적인 통계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그 우선 정부 정책을 너무 믿지 마라. 한때 이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어쩐다고 장관 말을 믿었냐. 네. 네. 정부의 말을 믿지 마라. 네. 어쩐다고 장관 말을 믿었냐.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이해찬 그 교육부 장관 시절 그 이해찬 교육부 장관의 말을 믿고 그 어떤 대입 입시를 이제 바꾼 그때 고3 수험생들이 이해찬 장관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대로 믿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대로 실행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신문에 나온 타이틀이 어쩐다고 장관 말을 믿었냐. 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유명한 기업가 있죠. 그 알리바바 마인. 네. 마인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하고는 연애는 하되 결혼하지 마라. 네. 연애는 하되 결혼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너무 믿어도 안 되고 네. 또 그 전혀 모르고 무시하고 있어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런 분야는 항상 촉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향후 수소차 분야는 나는 생산이 없다. 즉 뭐 기업이든지 그다음에 개인이든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뭐 제가 너무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드린 것 같지만 이거는 우리 어떤 기업들과 어떤 시청자들이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너를 만든 이유도 특정한 이제 이슈에 따라 모든 통계를 다 펼쳐놓고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코너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소차 분야만큼은
투자하지 않는 게 난 좋다고 봅니다.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을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 이제 발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적다라는 그렇지.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정말 그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통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야, 이게 1조 원 하던 게 40조 원이나 성장해. 네. 그리고 그 현대차가 그 세계 1등이네. 그러니까요. 뭐 또 그 수소차 그 어떤 성장률이 52%나 되는 거야. 그 통계를 아마 보고 다들 예,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의 통계만 보지 말고 관련 통계를 쫙 펼쳐놓고 서로 크로스 체크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떤 통계 어떤 착시, 통계 뭐 숫자는 맞지만 그러나 그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정말 큰 오판을 일으킨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정부 기관에서 나온 통계는 또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가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 또한 좀 약간 의무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네. 그래야 정말 손해를 안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소 관련 산업에서 전반적인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